안녕하세요. 정석입니다. 오늘은 파이썬으로 스플라인을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간단하게 해볼 샘플 C는 이제 이런 겁니다. 티저에서 보여드렸던 것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기능을 하진 않을 거고 간단하게 도입부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스플라인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스플라인에는 자,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을 할 때 얼라인 투 스플라인에 넣고 자, 이렇게 스플라인을 넣어주면 자, 포지션을 움직여서 애니메이션을 주는데 자, 이렇게 A의 삼각형 안쪽 스플라인에서만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세그먼트를 올리면 자, 이런 식으로 자, 바깥쪽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죠. 스플라인에는 포인트도 있지만 사실은 세그먼트라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요 A5라는 스플라인은 총 하나, 둘, 셋, 네 개의 세그먼트 정보를 갖고 있고 이 세그먼트 정보는 겉에서 조절하기가 조금 번거로운 값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레이아웃을 잠시 변경을 하고요. 간단하게 스플라인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아무거나 꺼내서 에디터블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름은 웹 스플라인으로 변경을 하고요. 자, 여기에 자, 파이썬 태그를 넣겠습니다. 자, 태그를 더블 클릭하면은 요 에디터 창이 뜰 겁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여기에 이제 자, print op로 먼저 확인을 해보면 자, 콘솔 창 여기 스크립트의 콘솔이죠. 자, 여기에 이제 파이썬이라는 베이스 태그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 op라는 거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op는 스크립트가 쓰여지고 있는 자기 자신. 그래서 태그나 뭐 파이썬 제너레이터나 파이썬 노드 이런 애들을 말하게 되는 거고요. 자, op get 오브젝트 하게 되면은 이렇게 스플라인을 찾게 됩니다. 자, 스플라인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미터를 추적할 거기 때문에 자, 이미터를 하나 꺼내겠습니다. 자, 스플라인의 이미터. 자, 이미터를 쓸 때 그 파이썬 SDK에도 이 이미터를 제어하는 그 함수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터를 추적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낼 때 자, 간단하게 널을 하나 넣어주고요. 자, 이미터에 show 오브젝트까지 체크를 해서 자, 이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널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지 않을 거고요. 자, 렌더 인스턴스까지 뭐 체크를 하면 속도는 그렇게 느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자, 이제 여기에 유저 데이터에 add 유저 데이터 여기는 자, 이미터라고 넣고 링크 타입을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우선 링크 이미터에 이렇게 이미터 오브젝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온 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if 자, 스플라인에 이렇게 없으면 중지해라 라고 이제 중지 코드를 하나 넣었는데요. 자, 요거는 한 번 더 쓸 거기 때문에 자, 요걸 빼서 자, 2m라고 하겠습니다. 2m는 자, 스플라인의 0번 자, 여기에는 2m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OK가 나오고 없을 경우에는 자, OK가 나오지 않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을 건데요. 만약에
자, 이미터에 타입을 확인을 해서 이미터가 아니면 중지를 시키거나 이 창을 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괄호를 넣고요. 자, 이미터 get 타입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미터의 타입은 자, 여기 커맨드 라인 창에 넣고 엔터를 쳐보면 5109라는 ID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109가 아닐 경우에는 스플라인에 자, 요 1번 유저 데이터 요거를 비워주고 중지해라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안전장치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널이 들어가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미터가 들어가면 그대로 있고 널이 들어가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미터를 넣고요. 자, OK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미터가 넣었으면 이제 이 이미터를 추적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너를 써야 된다. SDK가 조금 없다라고 제가 못 찾은 거일 수도 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요걸 추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 이미터에 get 캐시라는 코드를 한번 씁니다. 요거는 이미터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미터 데이터에 get 캐시를 한 다음에 자, 요거를 자, 포인트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파티클 데이터. 자, 이 데이터에서 이미터 데이터에서 get children 자, 요렇게 해주면 이게 이제 포인트 데이터를 찾는 겁니다. 파티클 데이터 확인을 해보면 get children 오타겠죠. children 자, 이렇게 해주면 자, 현재 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0으로 돌아가면 오케이 빈 거가 나오죠. 빈 리스트가 나옵니다. 자, 하나 둘 포인트 두 개죠. 파티클 두 개. 자, 그래서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요거를 한꺼번에 쓰려면 이 데이터라는 부분을 같이 써주면 됩니다. 자, 여기를 자, 요렇게 넣어줘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요렇게 잘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전체 파티클 카운트는 len이라는 걸로 확인을 합니다. length입니다. length p 데이터 그렇게 해서 전체 카운트는 자, 이제 두 개 10개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카운트에 맞게 스플라인의 포인트를 조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플라인에서 리사이즈 오브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 자, 리사이즈를 치면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리사이즈 펑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사이즈 PCNT 포인트 카운트죠. 그 다음에 대괄호 SCNT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세그먼트 카운트 여기서 지정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리사이즈 오브젝트를 포인트 카운트로 받겠습니다. 자, 스플라인 리사이즈 오브젝트 p 카운트 자, 이렇게 하고 자, 리사이즈 포인트 한 다음에 자, 플레이를 해보면 자, 스플라인의 전체 포인트 숫자는 14개로 늘어났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면 카운트가 없죠. 그래서 변화는 일어나고 있지만 정작 뷰포트에서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때는
지금까지는 C4D 이벤트 add라는 코드를 넣었었는데요. 이 코드가 안 먹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내부적으로 변하는 것 혹은 바운딩 박스 어떤 속성이 변할 때에는, 그러니까 속성이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벤트 add를 썼을 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오브젝트에 직접 업데이트라는 코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스플라인 메시지 하고 C4D MSG 업데이트, 자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쵸? 뭔가 사라졌죠, 스플라인이. 그래서 보통 스플라인을 제어하거나 할 때는 맨 마지막에 요 메시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스플라인을 만들어야겠죠. 자, 스플라인의 세그먼트는 하나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스플라인에 세그먼트도 따로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스플라인에 우선 make variable 태그에 C4D T 세그먼트라는 걸 넣어줍니다. 1 이렇게 해줍니다. 베리어블 태그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베리어블 태그에는 자, 여기 포인트 혹은 파티클, 폴리곤, UVW, T 세그먼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것들이 없으면 포인트 오브젝트를 다룰 때 요 베리에이블 태그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T 세그먼트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하나, 세그먼트 개수는 하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연결은 자, for i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p라고 하겠습니다. in enumerate라고 써줍니다. 요 enumerate라는 거는 확인을 해보면 p 데이터 자, print i p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자, 현재는 아무것도 없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요게 뭐냐면 자, 0번이라는 아이디와 그 오브젝트라는 거고요. 자, 1번이란 아이디와 그 오브젝트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enumerate는 p 데이터 안에 있는 값을 뽑아오는데 보통은 자, 요런 식으로 써주죠. 요렇게. 자, 요렇게 써주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확인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enumerate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id 넘버가 같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id는 사실은 순번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의 순번은 0이라는 거고요. 뭐 두 번째 데이터는 1 이런 식으로 순번과 내용을 같이 필요로 할 때는 enumerate라는 걸 써줍니다. 자, 요거를 포지션을 함수로 넣고요. 파티클의 p에 get absolute position 자, 이렇게 해서 포지션을 찾고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널의 포지션 데이터가 포스라는 함수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스플라인에 set point 자, i는 순번이죠. 첫 번째 포인트의 포지션은 요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0, 1, 2, 3 이렇게 될 거고요. 자, 플레이를 하면 아직
덜 됐죠. 뭐가 덜 됐냐면 자, 스플라인에 set 세그먼트 자 0번 세그먼트의 카운트는 전체 개수는 0번 세그먼트로 만들어지는 선에 들어가는 포인트의 개수 위에서 p 카운트죠. p 카운트고 자, 그 다음에 false라고 써주는데 이거는 연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클로즈 스플라인의 클로즈 스플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set 세그먼트와 해당하는 포인트 수, 그 다음에 자, 여기 닫을 건지 말 건지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자, 플레이를 하면 드디어 요런 스플라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2시간의 녹화를 날려먹었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티저에 있었던 스타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자, 보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을 만들어 내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를 들어서 파티클이 5개의 파티클이 있다라고 해보면 자, 파티클이 5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각 파티클이 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렇게 계산을 한번 해야 되고요. 자, 요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개의 파티클이면 총 10번을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복적으로 자, 이렇게만 계산이 돼야 되지 이렇게는 계산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불필요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스크립트 계산 과정이 무거워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스크립트로 한번 같이 짜 보면 뭐 얘네들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 로직을 만들어내는 게 아이디어가 필요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 앞서서 했던 거를 약간 모디파이를 해서 하겠습니다. 잠시 자, 이렇게 하고 자, 요거는 자, 버전 0.2 요거를 자, 넣겠습니다. 우선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지우고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재활용을 할 거니까 자, 우선은 자, 이렇게 해서 중지를 시켜 놓고요. 자, 요것도 삭제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동일하고요. 자, 이 뒤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나오고 있는 모든 파티클의 거리를 포지션을 먼저 다 취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지션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자, 여기에 이제 리스트 널 비어있는 empty 리스트를 하나 만듭니다. 자, 요거를 자, for문으로 돌려 쓰겠습니다. 자, p는 임의의 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자, in p 데이터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포스에다가 이 포스 변수에다가 자, append라는 명령을 넣어줍니다. 이걸 뭐 함수라고 해야 되나요? 뭐 용어는 좀 잘 모르겠는데 자, append 명령을 치고 자, 여기에 뭐를 넣어줄 거냐면 자, p 데이터 자, 이 녀석에 get absolute position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되면 자, print post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벡터 그러니까 x, y, z죠. 벡터 값 하나, 둘, 세 개, 총 3개의 벡터 값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더 늘어나면 당연히 더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자, 요 정도까지만 넣고요. 잠깐 끄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자, 미니멈 최소 거리. 자, 요거를 그냥 D라고 하겠습니다. 미니멈 디스턴스. 자, 0. 그다음에 맥시멈 디스턴스는 자,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각각의 포인트 파티클들에서 거리를 계산해서 찾아내야 되겠죠. 자, find. 자, 또 빈 거를 생성을 하고요. 자, 이렇게 빈 걸 생성을 하고, 자, for I, 요것도 임의의 변수입니다. 자, p1, 요것도 임의의 변수죠. 자, 아까는 이렇게 p 데이터에 있는 걸 p로 계속 한 번씩 돌려주는 방식을 썼고요. 자, 이번에는 enumerate라는 방식을 쓸 건데요. 이거는 자, 포지션에 여기 포지션에 담겨 있는 요 벡터 값들을 한 번씩 내보내는데, 자, i에는 id 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순번이 여기에 먼저 한번 들어가고 그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잠깐 확인을 해보면 i 같이 써볼까요? i p1. 자,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0번 요거, 1번 요렇게, 2번 요렇게. 그냥 요 순서는 어떤 특정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 거는 0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0에서 0, 1, 그러니까 0, 1, 0, 2, 0, 3, 1, 2, 1, 3, 그 다음에 2, 3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걸 쓸 때는 자, 여기 뒤에다가 우선 맨 끝에 해당하는 그 값을 빼줄 겁니다. 왜 그러냐면 3번과 3번이 중복적으로 계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맨 마지막 하나를 제외한 값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론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요거 잠깐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rint 포스와 포스 콜론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요게 포스죠. 자, 포스가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고요. 자, 마이너스 1, 콜론 마이너스 1은 끝에서 하나를 제외하란 얘기입니다. 자, 마이너스 2면 뻔하겠죠? 두 개를 제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자, 다시 한번 for문으로 돌려야 됩니다. for j 임의의 변수고요. 자, 포지션 2라고 하겠습니다. p2 in enumerate. 자, 이번에는 자, 포스 값에서 자, 이거를 빼야 되겠죠. 맨 처음 거. 자, first 값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i 플러스 1이라고 해줍니다. 콜론 가로 닫고. 자, 요렇게 해주면 자, 자,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print i 그 다음에 자, j 플러스 i 플러스 1. 자, 요거를 넣어줍니다. 요렇게. 그러면 j 값은 자, 그냥 또 0이 들어가게 돼요. 현재 여기에서는 자, i가 0이 들어가면 여기 좀 애매한데요. 좀 쉬운 샘플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잠깐 끄고 자, 그냥 간단하게 너를 하나 넣어놓고 자,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꽤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자, 예를 들어서 자, 요거를 a는 자, 이렇게 넣겠습니다. 숫자 타입으로 넣고요. 자, for i j in
enumerate. 자, A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J라고 해보면 자, 요렇게 나옵니다. 0, 1, 1, 2 요거는 자, 이것의 ID 값이 제로라는 거죠. 0, 1. 그래서 자, 여기다 숫자를 뭐 뒤죽박죽으로 넣어보면 자, 이렇게 넣어놓고 하면 자, 이렇게 1692738 1692738 그러나 해당하는 자리는 0, 1, 2, 3, 4 이런 식으로 0,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0, 1, 0, 2, 0, 3, 0, 4, 0, 5, 0, 6, 1, 2, 1, 3, 1, 4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자, 요거를 자, 뒷부분을 하나 잘라낸다는 거죠. 이렇게 자르면은 자, 요렇게 3까지만 나오게 됩니다. 3. 그쵸? 자, 요 밑에 자, for j k l in enumerate 자, 이번에는 a 자, i는 0, 1, 2 자, 요거 더하기 1 자, 요렇게 하고요. 자, 다시 한번 프린트 자, i와 자, k인데요. k에 요걸 더해줬죠. 자, 그냥 k라고 하면 자, 요걸 그냥 k라고 하면 자, 뭐가 나오냐면 자, a 이렇게 써야죠. 자, 이렇게 자, 확인을 해보면 자, 00, 01, 02 쭉 돌고요. 또 11 이렇게 중복적인 값이 나오죠. 22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01은 했기 때문에 10은 또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요거 했기 때문에 요게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자, 여기에서 k를 더하기 i 더하기 1. 자, 이렇게 해주면은 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거 좀 줄여볼게요. 개수를 줄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01, 02, 03, 12, 13, 23. 자, 없죠. 중복되는 그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하나를 잘라주고 앞에서는 요렇게 요렇게 형식을 쓰면은 앞에 부분을 자르고 뒤를 다 남기는 거고요. 이렇게 콜론이 앞에 있으면 앞에 걸 유지하고 뒤를 자르는 형식이 됩니다. 자, 어떻게 잘 설명이 됐나 모르겠네요. 자, 일단 또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자, distance 자, 요렇게 해줘야 됩니다. distance 자, p1 빼기 p2 자, 가로 쳐주고요. 자, 벡터와 벡터를 빼면 이게 이제 그 둘 사이의 거리 벡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거리 벡터에 대한 길이를 알고 싶으면 get length라는 함수를 써주면 바로 거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지금 파티클이 자, 요게 꺼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서 따지면은 자, 어떤 식이냐면 자, 4개죠. 4개.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네요. 자, 총 6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 이제 만약에 디스턴스가 자, 미니멈 디스턴스보다 크고
자, 디스턴스가 거리가 맥시멈 디스턴스보다 작다면 자, find에 자, append 추가를 해라. 리스트 타입으로 추가를 하는데요. P1과 P2라고 이렇게 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find를 치게 되면 자, 요렇게 잘 보시면 가로가 두 번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가로 안에 가로 가로 콤마 가로 가로 이런 식으로 이제 페어로 들어가게 되죠. 자, 요 안에는 총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리 범위 안에 맞는 짝을 찾았습니다. 자, 이제 이 짝을 이용해서 스플라인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 우선은 전체 find 찾은 count를 찾겠습니다. len find 이렇게 하고 자, 스플라인에 리사이즈 스플라인을 해야 되겠죠. 자, 리사이즈 스플라인 포인트 수를 바꿔야 되니까 자, 여기는 자, find count에 총 2배수만큼 포인트를 만듭니다. 자, P1, P2가 있기 때문에 여기 개수에서는 페어로 리스트로 들어간 걸 하나로 보기 때문에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으면 그 리스트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P1, P2에 대한 거를 이제 2배수로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수를 늘리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베리어블 태그를 만들 건데요. 자, 베리어블 태그를 만드는데 자, 세그먼트 카운트는 총 find count와 동일한 끊어진 선이 필요하겠죠. find count.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이제 지우고요. 자, 이제는 넣어줘야 됩니다.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먼저 P1 id라는 걸로 0, P2 id 0 이렇게 1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for I, j 위에서 i를 썼더라도 그냥 여기서 다시 지정을 하면 여기서 새로 이제 값을 부여받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in enumerate 자, find 자, find의 값을 한 번씩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는 쭉 내려서 여기다 놓고 자, 스플라인에 자, set point 자, p1 id 요거는 자, set point는 먼저 id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0번 제일 처음이니까 0이 필요한 거겠죠. 0번을 가져오고 자, j에는 요 값이 리스트 값이 하나씩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페어로. 자, 이때 대괄호 0이라고 하면 쌍으로 불러온 것 중에 앞에 거 P1의 값을 불러오겠죠. 이런 부분 때문에 기본적인 파이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안다라고 가정하면 조금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 앞으로도 나오는 동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J1 이렇게 넣어주면은 뒤에 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의 세그먼트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set 세그먼트 자, i라고 넣습니다. i 그래서 이제 첫 번째 0번 세그먼트가 들어가는 거고 자, 이 세그먼트에는 두 개의 포인트가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2는 개수입니다. 그냥. 그리고 자, false 끊어져 있다.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p1 id 자, 이거는 두 개씩 올라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포인트가 자, 포인트에서 0, 1 하나 연결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포인트가 연결이 됐으면 0, 1, 2, 3이 나와야 됩니다. PID가. 자, P1 ID. 자, P2 ID. 얘도 P1 ID. 자, P2 ID.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P1 ID는 현재 P1 ID에 더하기 2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0이 2가 되고 1은 3이 될 수 있는 거죠. P2 ID는 P2 ID에 2를 더해서 다시 받아라라는 갱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줄여서 쓰면 요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자, 요걸 쓴 다음에 자, 이제 자, 스플라인 메시지 자, 10호D MSG 업데이트.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지우고요. 자, 이제 자, 오류가 있나? 없죠. 자, 오류가 없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여기를 뭐 50으로 줄이게 되면 요렇게 50에 해당하는 자, 요거를 좀 바꾸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요렇게 나옵니다. 개수를 올리고 자, 요렇게 잘 나오죠. 자, 이걸 이제 렌더링을 하려면은 자, 여기에서 헤어 재질을 꺼냅니다. 자, 헤어 머터리얼을 꺼내서 자, 스플라인에 넣어 주고요. 자, 렌더를 하면 요렇게 나오죠. 자, 헤어 머터리얼은 하나를 빼고요. 자, 그냥 백색 넣어주고 자, 길이는 자, 뭐 이렇게 동일한 수를 넣어주고 렌더링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제는 자, 그러면은 원래 모양대로라면 가운데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자, 요거는 스플라인에 자, 여기 인터메디에이트 포인트 값을 자, 유니폼 8 그러면 자, 요렇게 사이가 줄어들게 되겠죠. 요거는 현재 값을 8번 점과 점 사이를 8번 나누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렌더링도 빠르고 정말 다양한 느낌의 선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렌더링을 한번 따르게 해볼 건데요. 자, 스피어를 꺼내서 자, 요렇게 널 대신에 스피어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자, 올 프레임으로 해서 렌더링을 해보면 자, 조금 작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자, 여기 포인트와 선 사이가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현재 뷰포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죠. 자, 이게 이제 그대로 렌더링이 나오는 건데요. 자, 이건 우선순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자, 여기 파이썬 태그의 프리오리티 값을 자, 제너레이터로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끊어져 있지만 뷰포트에서는 현재 끊어져 있지만 자, 요거를 렌더링을 해서 보면은 어디 갔습니까? 네. 자, 요거를 처음부터 보면 자, 요렇게 잘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확인을 해보면 떨어져 있고요. 자, 프리오리티를 올리면
자, 이렇게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도 뷰포트에서 떨어져 있다고 해서 이게 렌더링까지 가는 경우가 아닐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쓰는 방식도 있고요. 자, 다른 방식은 자, 파이썬 제너레이터로 하나의 오브젝트처럼 이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플러그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여기 오픈 파이썬 에디터를 눌러서 자, 이제 파이썬 코드를 이제 여기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add user data 한 다음에 자, 여기다가는 자, 이미터라고 넣고요. 자, 링크 타입 그다음에 add 여기선 자, min distance minimum distance 자, 타입은 다니는 메터 그다음에 자, 플롯 슬라이더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자, 요때 더 올리고 싶으면 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슬라이더 맥스를 누른 다음에 여기 리미트 맥스 값을 꺼주면 자, 얘는 왔다 갔다 하고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미니멈은 0이고요. 자, 컨트롤 드래그로 복사한 다음에 자, 맥시멈 디스턴스 자, 그대로 얘는 한 200 정도를 디폴트 밸류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OK를 누른 다음에 자, 이제 유저 데이터에 이미터를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코드를 전체를 컨트롤 A를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요. 다시 파이썬에서 자, 여기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에러가 납니다. 자,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자, 에러를 보면 우선 네 번째 line 4 in main에 이렇게 에러가 있다라고 나오죠. line 4는 스플라인입니다. 자, 이거는 스플라인을 다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C4D에 스플라인 오브 젝트 그리고 포인트는 0 포인트 넘버입니다. 0은 포인트 넘버 지금은 그냥 0이라고 하고 자, 요거를 맨 마지막에 return spline 요렇게 써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이번에는 자, 여기 나오죠. 타입 네 번째 줄에 자, 타입이 나오는데 이거 아직 죄송합니다. 세그먼트도 0이라고 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홉 번째 줄에서 에러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미터는 자, 스플라인의 첫 번째다. 자, 이 스플라인을 이번엔 OP라고 넣어줍니다. OP. 현재 오브젝트 파이썬 제너레이터 여기서는 OP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자, 벌써 나오죠. 자, 플레이를 해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 파이썬 제너레이터에 여기 포스 업데이트를 누르면 그제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옵티마이즈 캐시를 꺼줘야지만 뷰포트에서 리플래시가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이제 파이썬 노드보다 파이썬 태그보다 조금 계산이 빠릅니다. 뭐 체감상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자, 이제 유저 데이터에서 자, 이 거리 값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반영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자, 미니멈 디스턴스가 그다음 미니멈과 맥시멈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자, 미니멈 디스턴스는 자, OP의 미니멈 디스턴스 다시 OP의 맥시멈 디스턴스 요렇게 바꿔주면은 자, 이제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이렇게 만들어 주면 다 되는 거예요. 잘 되죠?
잘 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파이썬 제너레이터로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제 헤어 태그를 넣었을 때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찾아보긴 했지만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방법을 알게 되시면 저한테 방법을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동강을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